5월을 뜨겁게 달군 빌리 아일리시의 컴백, 3년 만에 정규 앨범 Hit Me Hard and Soft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가장 솔직하고 자전적인 앨범, 빌리는 인터뷰를 통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나를 찾는 과정 속에서 만든 앨범이라 밝혔는데요. 첫 번째 곡부터 마지막 10번째 곡까지 마치 하나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철저한 유기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앨범 역시 단짝 프로듀서인 오빠 피니어스 오크넬과 함께 전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하죠. 미니멀한 신스 사운드부터 풍부한 오케스트라, 몽환적인 트랙과 강렬한 일렉트로닉 넘버까지 10개의 트랙 모두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1집에서의 파격적인 등장과 2집에서 선보였던 색다른 모습에 이어 3집에서는 음악적 체급에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입니다. 확장된 사운드의 비전, 솔직하고 야심찬 앨범이라는 호평부터 신선한 프로덕션과 묵직한 서정성으로 청자에게 깊이를 선사했다는 평가, 빌리가 더 높은 정점을 찍었다며 시대적인 아티스트로의 도약이라는 극찬이 이어졌죠. 이런 평단의 박수갈채는 물론 리스너들의 폭발적인 반응 역시 함께했습니다. 발매 후 24시간 동안 스포티파이에서 7,27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자체 커리어 하이를 달성, 올해 발매된 여자 가수 앨범 가운데 3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또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는 수록곡 런치가 5위를 차지, 개인 통산 6번째 탑10 곡이자 가장 높은 순위로 진입한 곡이 되었습니다. 또 앨범 세일즈 33만 9천 유닛을 기록하며 개인 커리어 최고 성적을 달성,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는 2위로 데뷔했죠. 뒤이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런치가 2위로 데뷔, 통산 12번째 탑10을 달성했습니다. 또 영국 내 앨범 세일즈 6만 7천 유닛을 기록하며 개인 커리어 하이를 달성, 지난 2집에 이어 통산 2번째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정상을 거머쥐었죠. 완벽에 가까운 웰메이드 앨범을 선보인 빌리 아일리시, 벌써부터 올해 앨범이라는 예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5월에는 여러 명의 주인공들이 차트에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빌보드 차트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포트나이트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 통산 12번째 1위 곡을 만들어내면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곡을 가장 많이 보유한 아티스트 부문 슈프림즈, 마돈나와 함께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테일러의 기세가 이어질 것 같았지만 5월 첫째 날부터 켄드릭 라마와 드레이크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관심이 디스전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날마다 디스곡을 주고받은 가운데 결국 최종 승자는 켄드릭 라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Sometimes you gotta pop out and show niggas certified boogeyman. I'm the one that up the score with him. Walking down whole time I know he got. 일명 매운맛 가사로 큰 화제가 된 디스곡, 이에 힘입어 테일러 스위프트를 밀어내고 빌보드 차트 정상에 곧바로 데뷔. 이로써 켄드릭은 통산 4번째 1위곡, 단독 가창곡으로는 2번째 1위곡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의 마무리는 슈퍼스타들의 콜라보레이션, 포스트 말론과 모건 월렌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차트 히터로 불리는 두 사람 간의 협업, 노래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며 곧바로 빌보드 차트 정상으로 직행했습니다. 이로써 포스트 말론은 6번째 빌보드 1위를, 모건 월렌은 2번째 빌보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영국 오피셜 차트는 한 달 내내 사브리나 카펜터의 이름으로 채워졌습니다. 바로 여름을 겨냥한 트랙 에스프레소인데요. 초여름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이번 신곡, 이와 함께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5월 내내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로써 사브리나 카펜터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첫 탑10 진입과 동시에 커리어 하이를 만들게 됐죠. 마찬가지로 빌보드 차트에서도 최고 4위를 랭크하며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인지도에 비해 그동안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던 사브리나 카펜터, 마침내 이번 곡으로 비상의 포문을 열게 되었죠. 5월의 새로운 얼굴들, 첫 번째는 2000년생 싱어송라이터 토미 리치먼입니다. 지난 4월 말 공개된 싱글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세련된 비트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 앞서 공개된 VH 형식의 스니펫이 SNS를 강타했고 무려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싱글 발매 직후 단숨에 빌보드 핫백 차트 2위로 진입, 무명 뮤지션의 깜짝 등장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여담으로 빌보드 차트에서 아무 이력이 없던 아티스트의 최고 데뷔는 지난 2023년 올리버 앤 써니의 1위 데뷔, 토미 리치먼은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의 토미 리치먼은 지난 2016년부터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감각적인 음악으로 꾸준히 주목을 받았고 작년에는 R&B 아티스트 브렌트 파이아즈의 서포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욘세 앨범 카우보이 카터에서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았던 목소리, 바로 흑인 컨트리 싱어 샤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공개된 싱글이 마침내 메인스트림에 올라섰는데요. 이 노래는 2004년 발매된 제이권의 히트곡 팁시를 인용, 인생의 고난을 술로 달래보자는 내용을 흥겨운 트랙에 담아냈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컨트리 열풍과 비욘세 앨범에 참여했다는 화제성으로 이번 싱글 역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모두 3위를 기록, 특히나 빌보드 핫 컨트리송 차트에서는 정상에 오르며 비욘세의 1위 자리를 넘겨받았습니다. 흑인 아티스트 2명이 컨트리송 차트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나이지리아계 미국인인 1995년생의 샤부지는 컨트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지난 2018년엔 스파이더맨의 사운드 트랙에 참여했고 마침내 올해 비욘세 앨범에 2곡이나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결국 빛을 보기 시작한 샤부지, 얼마 전 정규 3집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럽인들의 음악 월드컵 2024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가 지난 5월 마무리됐습니다. 스웨덴 말메에서 개최된 제68회 유로비전, 특히나 올해는 아바가 유로비전 우승을 차지한 지 50년이 되는 해인 만큼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되었죠. 그리고 지난 11일 개최된 결승전, 올해의 우승국은 총점 591점의 스위스였습니다. Let me tell you a tale about life, but the good and the bad, better hold on tight. Who decides what's wrong, what's right? Everything is balanced, everything's light. 스위스의 우승은 지난 1988년 셀린 디온 이후 무려 36년 만, 니모의 더 코드는 논 바이너리인 니모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린 곡이라고 합니다. 니모는 이번 우승 소감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을 그렸다며 자신의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선사해 기쁘다고 밝혔죠. 그동안 동성애자의 우승은 몇 차례 있었지만 논 바이너리 인물의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2위는 크로아티아 대표로 출전한 베이비 라자냐, 시청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심사위원 점수에서 아쉬운 성적을 남기며 1위와 불과 44점 차이의 2위를 기록했죠. 3위는 453점을 기록한 우크라이나 대표 알료나 알료나와 제리 하일인데요. 전쟁 피해를 입고 있는 자국의 상황을 표현하며 시청자 투표 3위, 심사위원 투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대표인 에덴 골라는 최종 5위에 올랐는데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주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참가를 금지했기 때문이죠. 또 에덴골란의 참가곡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처음 제목은 10월의 비, 하지만 제목과 가사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제목을 허리케인으로 바꾸고 가사도 수정한 끝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에덴골란은 공연 내내 관중들의 거센 야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행사장 밖에서는 이스라엘의 참가를 두고 각종 시위가 벌어졌죠. 그리고 이와 함께 주최 측의 이스라엘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기업인 모로칸 오일이 이번 대회의 메인 스폰서이기 때문 또 올해는 주최 측에서 생방송 도중 야유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의 무대에서는 돌연 이 기술이 적용되며 많은 뒷말을 낳기도 했죠. 한편 유로비전의 전통에 따라 내년 유로비전은 올해 우승국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카밀라 카베오부터 이매진 드래곤스, 노르마니, 켈라니 등 여러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 과연 어떤 아티스트가 올여름 출발을 알리게 될까요?